네, 안녕하세요. 광명 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광명 11구역. 자, 청약이 이제 끝났는데요. 자,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에 앞서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강남 3구, 자, 올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었거든요. 자, 토지거래허가라는 거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토지거래허가 아닌 지역들, 뭐, 요번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자, 그래도 경기도에서 거래량이 조금 많고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자산 가치를 생각하고 이제 취득하시는 거죠. 자, 그런 지역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가 지역으로 묶였는데, 일단 지금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산 가격이 지방 자체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안 오르니까 일단은 거주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자 갭을 끼고 전세를 끼고 자 이제 좀 그 토지 거래가 지역이 아닌 지역을 좀 이렇게 사놔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천 쪽으로 봉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가도 올 초에 그 잠깐 풀렸다가 다시 묶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일단 그 자산 가치가 너무 안 오르니까 이제 서울로 자산을 움직이는 거죠. 예, 파킹을 해놓는 건데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이제 그 이슈가 되니까 이제 또 다시 토지 거래가로 묶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12곳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자, 토지거래허가로 묶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는 기존에 강남 상구하고 이제 용산구로 묶여 있었는데요. 자, 이 상대적으로 기존에 묶여있던 지역들, 이 강남 상구나 용산구는 오히려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12곳과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로 묶이면서 상대적인 수혜를 봤다라고 지금 제가 일전에도 얘기 드렸고,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토지거래허가가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강남 상구 아파트, 자, 요즘에 절대 거래량은 줄었어요. 근데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인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가 강남 상구 올해 집값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 평균입니다. 자, 집값이 서울에서도 안 오른 지역이 있어요. 덜 오른 지역이 있어요. 자, 일단 강남 상구가 많이 오르니까 이 평균 거래액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산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신규 토호제 지역보다 더 오른 강남 3구. 자, 평균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평균 매매 변동률은 뭐 2.6%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저평가된 특히 강남 내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 가성비 있는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줄었지만 일단 그러면서 신고가를 또 가격이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실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통계상 집값은 잡혔다. 뭐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 상구나 뭐 용산구, 특히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이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토지 거래 허가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해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 근데 이게 그 해제를 저 개인적으로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해제를 하게 되면 이 정책을 지금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그 낸 쪽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잘못하면 또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좀 정치적인 요건도 조금 요소도 이제 그 가미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좀 해제가 될 수 있을까? 좀 아직까지는 물음표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좀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부동산은 아닌데 일단 중개업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이게 많이
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감을 많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광명시 11구역, 자, 최근에 이제 청약을 했고요. 이제 1순위 특별공급, 2순위 청약 끝났습니다. 그리고 철산역 자이도 이제 청약이 그에 앞서서 먼저 끝났고요. 자, 1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많이 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또 뭐 계절적인 비수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규제가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좀 썰렁했거든요. 자, 그런 과중에 11구역이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해서 또 이제 제가 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항상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리고 또 11구역, 또 제가 또 애착을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일단 경쟁률을 조금 살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호갱노노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 청약홈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경쟁률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전 타입 일단 경쟁률은 나왔습니다. 예, 경쟁률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률이 의외로 좀 세게 나온 게 저 3단지 쪽에 위치한 그 84D 타입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32대 1, 예, 이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분양을 하는 59 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쟁률 잘 나왔고요. 그 해당 지역, 당해 지역이라고 하죠. 일단 당해 지역에서도 경쟁률 잘 나왔고, 자, 51 타입 같은 경우에도 예, 경쟁률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요번에 부동산 규제라든가 또는 그 이 심리적으로 이 규제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이 청약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래도 좀 제 예상보다는 조금 미진했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청약을 받고자 하는 그 수요 대기층 있잖아요. 이 대기층에게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 만약에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강력하지만 않았다면 자, 이거보다는 경쟁률이 더 잘 나왔을 것 같은 광명 뉴타운 11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청약 도전하신 분들 자, 일단 좋은 결과 누가 됐든 당첨되신 분들 뭐 미리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도 일단 또 계약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청약을 하실 때에는 일단 작은 계획을 이제 좀 철저하게 또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생기지 않도록 조금 탄탄하게 작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광명 뉴타운에서는 그 여기서 보시면은 그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 있잖아요. 서울 일자리가 많은 3도심, 그래서 도심권, 여의, 영등포, 강남권 이 7호선을 타고서 또 이동하기가 좋고요. 또 인천이라는 지역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로 좀 이동을 하면 마곡 업무지구도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또 지역 내에는 또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조금 그래도 주변으로 좀 이동하기가 용이한 지역이고 또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11구역 초역세권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청약을 했지만 일단 이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면서 인해서 예상했던 경쟁률보다는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일단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정당 계약까지도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일단 완판이 되는지 그 여부도 차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광명이거든요. 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 어쩔 수 없이 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신 분들이 있어요. 집을 팔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누군가는 또 집을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는데 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종종 이렇게 집을 보고 또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요게 6개월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 버리면 이 토지거래허가 관련된 또는 규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무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가게 되면 당연한 것처럼 이 규제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일 텐데, 일단 이런 얘기는 그 강남 3구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일단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이 조금 올라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뭐 혼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혼돈.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강남에 집값 올라간다는 거 보면 또 광명이라는 지역에 또 청약 뭐 철산역자이라든가 힐스테이트 광명을 보게 되면 또 경쟁률이 나와가지고 또 청약도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또 사야 되나? 근데 규제를 또 생각하게 되면 이거 좀 더 기다려봐야 되나? 뭐 이렇게 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일단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사는 게 부딪히고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뭐 그 강남 3구라든가 이 선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일단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자,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이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점도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이거 또 집을 사야 되나?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갈등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규제가 나왔고 또 이제 지금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이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 좀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집 마련을 하신다 그러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하시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이라는 지역에서도 일단 요즘에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래도 뜨문뜨문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줄었고요.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절대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거래는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광명 뉴타운 신축 아파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매물도 별로 없고, 또 이제 그 12구역, 9구역, 자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이 법률적인 요건에 의해서 또 굉장히 그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절대적으로 줄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처분하실 수 있는 물건, 자 몇몇 물건이 있지만 또 가격이라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가격이라는 게 또 맞아야 되고, 또 이제 매수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 부동산 규제도 나왔고 좀 썰렁해서 좀 가격이 급매로 나오는 거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그렇게 뭐 급매라고까지 하면서 나오는 물건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규제가 나왔지만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급매 물건을 찾는 분들은 일단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맞추면서,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는 대박부동산의 김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